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중으로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구 변호사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접수 예정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 정직 인사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쟁송 절차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가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맞섰습니다. 당시 윤 총장의 변호인은 하루 만에 행정법원의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그날 오후에 직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서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동안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보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뿐만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후에 본안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사안의 긴급성도 인정했습니다. 이 가처분 소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본안소송에서 결정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 조치가 이어진다면은 그동안에 본안소송에서 판결 날 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본안소송에서 이 징계가 무효라고 판정 나더라도 이미 징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안소송이 나기 전에 미리 심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안소송은 보통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가처분 소송은 신청은 지난번의 경우 한 6일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빨리 착수해서 바로 오늘 신청 접수를 했으니까 한 일주일 이내에 이 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정직 2개월이 무효를 하더라도 이미 정직 무효가 된 이 상황이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전까지만이라도 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 하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의 대상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인사를 제청한 것은 추미애이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나 추미애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과의 아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자, 이번 소송 또한 이런 취지에서 윤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음으로써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의 그 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기 보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임기 보장제가 완전히 상실된다. 그래서 임기 보장제가 만약에 이게 사문화되는 것 같으면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답할 수 없게 돼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점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에도 중대한 훼손을 가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이 제도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조치는 부당하다. 그래서 중지를 해달라 하는 신청입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이라는 이른바 중징계에 이르는 사안이 아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도 절차상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전반에 걸쳐서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 명단의 통보 지연, 그래서 기피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던 점, 기치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기각한 점, 예비 징계위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계위원을 충원할 때는 예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한중 교수의 경우 예비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충원됐다는 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만약에 윤석열 측에서 징계무효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고 억지적인 이 징계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법적인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이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안소송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본안소송 또한 정직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2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본인의 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달. 그러니까 내년 2월 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회복하게 된다. 어쨌든 그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하든 어떻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충분하게 자기 방어 또는 그 총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 또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챙겨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정직 기간 동안에 공수처가 출범이 되고 그 공수처를 통해서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 비리 또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관을 한다면 이 또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는 거센 역풍,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대뽀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이어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법적 소송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검찰 내부의 반응도 만만치가 않고 있고 또 추미애가 이미 사의를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떠나고 난 이후에의 법무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또한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판사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누가 판결할 것인가 하는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본격적인 법률 투쟁에 나섬에 따라서 문재인과 윤석열 총장의 법률 싸움,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덕적으로 또 명분상으로 보나 윤석열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억지로 징계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이 진행될수록 또 법률 싸움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정권의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도 이제 서서히 몰락한 것으로 이렇게